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이 FOMC 의사록을 이틀째 소화를 하면서 장중 내내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갔습니다. 모두 다 소폭으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할 부분들 그리고 또 기대할 부분들이 혼재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뭔가 고민이 많이 느껴지는 시장 흐름이 밤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좀 반가운 쪽도 있었고 반갑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 힌트를 던져줄 만한 내용들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만큼 저희가 조금 특별한 형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투자 뉴스 7이라는 코너명에 맞춰서 7개 뉴스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언제나 첫 번째 뉴스는 뉴욕장 흐름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민이 느껴지는 흐름, 말 그대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장중 내내 여러 이슈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여는 총재들의 발언부터 그랬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지지한다. 왜 금리 인상을 자꾸 늦추는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약간 완화적인 목소리도 나왔죠. 메리 데일리 총재는 과도한 정책은 불필요한 긴축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부분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지표도 엇갈렸어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고요. 반면에 주택 쪽이나 경기 선행 지수는 다소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가는 올라섰고요. 7월 CPI 유로존은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딱 봐도 여러 이슈들이 엇갈려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죠. 그렇다면 이 영향을 받아가는 섹터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눈에 띄게 반가웠던 쪽은 반도체와 신재생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뛰어가는 흐름 나타났고요. 엔비디아, AMD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저희 시간에 브리핑을 나눴던 전력 반도체 업체 울프스피드 실적 점검을 해드렸었죠. 밤사이에 31% 급등 흐름 나왔고요. 또 전력 반도체 업체인 온세미컨덕터 역시나 7% 이상의 상승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쉬고 있었던 신재생 쪽에서 태양광과 풍력 대표 종목들 급등 나오면서 시세를 내줬고요. 이 부분은 반가웠는데 반갑지 않은 쪽은 인플레 이야기였습니다. WTI 올라서면서 국제유가 정유주들의 급등세에 나타났고요.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금속 가격들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알루미늄, 금속 관련한 테마주들의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유럽 쪽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이 금속 공장들 혹은 전력 차질로 인해서 문을 닫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금속이 다소 귀해지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 흐름이 바로 첫 번째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천연가스, LNG 이쪽이 계속해서 귀하다라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필요해라는 전 온 세계 목소리에 미국에서도 LNG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다 올랐더라고요. LNG 쪽에서 보면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쪽도 상승세 밤사이 나타났고요. 미드스트림 쪽도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에너지 쪽은 업스트림 생산을 담당하고 미드스트림은 포집, 정제, 액화, 운송을 담당하고 다운스트림은 고객에게 최종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드스트림 쪽 업체들의 주가 강세 확인이 됐고 LNG 선을 필두로 한 LNG 운송 관련한 쪽의 급등도 포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LNG 쪽 전반의 밸류체인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6월 20일경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귀할 것이고 LNG 시장은 성장할 거다.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미국에서 꽤 많이 이 수입을 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LNG 천연가스는 귀한 몸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뉴포트리스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7월, 8월에만 무려 54%나 올라섰습니다. LNG의 강자예요. 발전, 액화시설, 터미널, 선박수송, 기술까지 다 갖췄습니다. 제가 꽤나 좋아해서 자주 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패스트 LNG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가 모두 다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이 패스트 LNG 액화 플랜트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육상 플랜트 같은 경우는 터미널 세우는데 한 5년 걸렸는데 이건 뭐 1년 조금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 지금 더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소식. LNG 밸류체인 이야기 한 번 더 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제가 브리핑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서 국내 전기차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연이틀 자동차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어제도 현대차가 2%, 기아도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진만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도 혹시나 추가적인 전략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네 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울시에서 육아 부담 덜기에 무려 약 15조 원을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뭐 이런 부담 덜기 뭐 지원 내용들 보니까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아이 엄마 입장인 거고 현실적인 느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이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49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공동 계획을 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향후 5년 동안 14조 7천억 원 가량을 투입한다고 하죠. 안심 돌봄, 편한 외출, 건강 힐링,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서 28개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뭐 시세보다는 그냥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이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좀 참고했으면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4대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뭘 지금 하려고 하는지 정리를 했는데요. 안심 돌봄은 육아 조력자 돌봄 수당을 준다고 해요. 그 손자나 조카를 돌봐주는 친척들에게 월 30만 원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이외 편한 외출에서는 서울 엄마 아빠 VIP 존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힐링도 있고요. 일상생활 균형 등등의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장에서 엔젤주라고 하죠.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유아 의류 기업이고요.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다는 점까지 업어가면서 2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제로투세븐이라고 하는 분유 뚜껑 제조사도 어제 18%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테마주 성격이 짙은 쪽이기도 하고 또 일부 업체들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6월 달에 종가 급변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하루 동안 소수 계좌의 거래 집중 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실까요? 네. 엔젤주의 상승도 어제 이색적이었고 네. 그 내용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이 주의할 사항 말씀해 주신 것도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 다섯 번째. 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서명 이슈가 있었죠. 그 내용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이 또 강한 시세를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대 해양 시추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멕시코만 일대에 8,080만 에이커가 어느 정도일까 해서 찾아봤더니 32만 6,985제곱킬로미터. 뭐 가늠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해상 석유 가스 시추를 허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 관련주들을 한번 시세를 봤더니요. 석유 가스 시추 관련한 종목들이 태반 상승으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우리가 이 소식 미리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세를 한번 보시죠. 바로 조선 기자재 쪽에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피팅주들의 급등이 아마 이 뉴스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어요. 성광밴드가 어제만 11%, 하이로코리아 10%, 태광도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피팅하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6월 초에 이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피팅이라고 하면 조선 플랜트, 에너지 발전, 석유화학 등의
이 설비 구조물에 설치되는 관이음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이 피팅 업체들이 꽃을 피울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에너지가 주목받을 때 피팅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그때 당시에 이런 차트도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6월 20일 경이었는데요. 지금의 피팅사들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였어요. 과거의 피팅사들이 코스닥 총상위에 자리하면서 코스닥을 끌고 가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었는데 10년 동안은 그 흐름을 내지 못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꽤 괜찮네요. 어떻게 지금 자리를 해석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진만쌤이었습니다. 진만쌤이 꽤나 피팅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확인해 주셨고 말씀 주셨던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어제 피팅사들의 주가 보시면 다 올랐는데 저희가 방송을 했던 이 자세한 브리핑이 있었던 6월 9일 이후부터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잠시 후에 지금 피팅사들은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오랜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황제주라고 하면 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종목을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내 증시가 상당히 또 상반기에 위축이 되면서 황제주가 실종이 된 상황이었죠. 네. 아무래도 유일한 황제주라고 하는 태광산업이 5월에 100만 원 아래로 좀 내려가고 나서 3개월 넘게 국내 증시에서 황제주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들어서 국내 증시가 점진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이 황제주의 왕관 쟁탈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2021년 8월 17일쯤에 100만 원 선을 훌쩍 넘었던 주가가 올해 1월 27일에 70만 원까지 거의 30만 원 가량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8월 21일에 91만 원 선까지 기록하면서 일단은 지금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 4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반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10%가량 상승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2억 원, 1,127억 원어치의 물량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높게 제시한 쪽이 120만 원 선까지 제시를 했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압도적인 사업 규모와 앞으로의 호실적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의 FDA 허가를 받으면서 이 21조에 달하는 미국 시장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뒤를 이어서 LG생활건강과 삼성 SDI도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LG생활건강은 중국의 봉쇄 완화에 따라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각각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삼성 SDI에 대해서도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모두 다 높게 올려 잡았는데 미래에셋에서 110만 원, 하나증권에서 108만 원, 현대차증권 100만 원, NH투자증권도 1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과연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삼성 SDI 중에서 어느 쪽이 황제주의 왕관을 쓰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7가지 투자 뉴스를 서로 핑퐁하며 주고받으니까 더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황제주에 누가 먼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놓고 저희 한번 지켜보죠. 다음은 로봇 관련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시간 내 흐름이 딱 끝나자마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투자사를 세운다 해서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부 언론에 단독 보도긴 했습니다만 사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랑이
꽤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죠. 2018년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로보틱스 팀을 신설했고요. 그다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요. 올해 초였죠. 관련한 투자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식이 또 전달이 된 건데요. 정의선 회장의 로봇 사랑은 현대차 그룹의 변화야 장기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로봇주들의 시세가 날 수는 있겠죠. 로봇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일단 어제장의 시세를 확인을 해보시면 일부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고요. 한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차트를 보시면 7월, 8월경에서 바닥에서 살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저 이슈가 오늘 로봇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관전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거론이 됐었던 현대차 관련한 로봇주들은 이렇게 언급이 많았습니다. 유일로보틱스, SP시스템즈, 러셀, 티라유텍 등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들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단기적인 시세 대응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장 이후 한 번 더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정 앵커는 어떤 섹터 이야기가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현대차가 아무래도 악재 때문에 이틀째 빠지긴 했지만 또 관련해서 로봇주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의 부진 내용부터 해서 두루두루 저희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진만쌤을 괴롭히러 출발해 볼게요. 함께 하시죠. 뉴욕장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우리 장을 미리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여러 고민이 느껴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시장에 호재, 악재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진 않았던 오늘 흐름이에요. 네, 어제는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보시면은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사실 지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전체적인 지표의 흐름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되게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거래량 자체가 조금 많이 줄었던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민주식으로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표 자체는 제조업 지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포인트에서 한국 시장에는 의외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만 않아도 그래도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1% 이상의 강세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왔던 그런 동력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금리 인상을 더 얼만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언제 금리가 인하될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전략을 투자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 심리 지수를 보면 이제 슬슬 과열 초입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시면은 오히려 S&P 지수 그렇고 이제 거의 고점을 거의 절반 이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슬슬 이제 조정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제 지수 이제 인버스 중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다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의외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제 베어 마켓이 아니라 강세장인가라고 의문을 줄 정도인데 일단은 어제 장 자체는 되게 조용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그 시끄러운 장은 아닐 것 같아요. 거래량이 확 죽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이제 저 투자뉴스 7에 다뤘던 테마가 아마 강세 테마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테마 잘 따라가시거나 테마를 굳이 따라하실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쉬시는 것도 하나의 좀 이제 리프레시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요. 또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한 게 반갑기도 한데 사실 좀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유튜브 채팅창에 이루키님도 환율 얘기를 살짝 올려주셨는데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또 107까지 넘어선 상황이라서 이 부분 그리고 유로존 CPI, 원유, 금속 가격 올라가는 인플레 부담 요거 좀 걱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사실 이제 달러 인덱스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적어도 10월 정도까지는 1,300원 밑으로 이제 확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든 게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9월, 10월 다 한 번에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유로, 엔 같은 경우 약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또 위안화도 안 좋기 때문에 달러의 파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뉴 노멀로 생각하시고 1,300원이 기본이다. 뭐 사실 어제도 또 1,320원까지 올랐지만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장중에는 또 견고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달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제는 인플레 가격이 어느 적정 수준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또 빠지면 경기 침체인데 보통 이제 구리 가격이 경기 침체 신호탄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구리 가격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정적인 가격은 유지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마음 한켠이 좀 놓이는 것 같아요. 답답함이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걱정은 일단 살짝 내려놓고 각 테마 섹터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사이 미국장에서도 어느새 천연가스가 굉장히 높은 가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LNG, 천연가스 관련한 밸류체인이 다 올랐고요. 그리고 또 어제 원유 시추 허가 소식에 조선 기자재 쪽에서 피팅 밸브 쪽도 굉장히 강했어요. 이쪽에 대한 좀 섹터 전략을 주신다면요. 사실 그때 6월 9일에 브리핑하고 피팅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익률도 벌써 보시면 성강밴드 60%, 태광, 하이로코리아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어떻게 답변 주실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보다도 이제 미앵커님한테 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피팅 3사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이제 방송 이제 채널에서 보통 이제 조선주나 혹은 이제 뭐 기자재 쪽에서도 조금 이제 동성 화인텍이나 이런 조금 이제 무거운 종목을 다루기가 사실 편한데 피팅 3사는 저도 이제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되게 새롭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저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외형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수급 자체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20%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 다만 주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부분이 뭐 무릎인지 아니면 이제 한 어깨 정도 왔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한 어깨 정도 와서 이제 머리 정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상승 여력이 있으나 신규 매수하기는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 3사 갔으니까 이제 다른 관련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한 번 정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 조선 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재가 3, 4분기까지는 좋을 거다. 아니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조선주가 바톤을 받아서 갈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조선주에 대한 뷰는 계속 제가 그래도 한 거의 6개월 정도는 비슷한 뷰를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자재 업종들 위주로 아직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피팅 3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동성 화인텍 같은 좀 본행제 업체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조선주들 조금 모아가시기 좋은 종목이 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오랫동안 주봉으로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하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잘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 4분기 정도, 4분기 정도 가면 한 번 정도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는 동선 화인텍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팅 3사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정도 여력은 남아 있겠으나 보유자 영역으로 얘기를 주신 거고요. 조선 기자재에서 다음 관심주로는 뭐 사실 다음이라고 하기에는 그 전부터 기자재에 대해서 강조를 계속하셨기 때문에 이 동성 화인텍이나 이런 본엔제 쪽도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동성 화인텍 긍정의 답변 주셨고 좀 느긋이 모아가는 조선주로는 삼성중공업 확인해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열어보시면 로봇주. 또 어제 현대차 쪽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이쪽에 관심을 둔다, 뭐 투자사를 미국에 설립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단기 시세 정도는 반영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그래도 시세 분출할 수 있으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도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정도는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중요하죠. 그런 이제 단독 매체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단독 보도는 조심해야 되나 그래도 로봇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단순 테마성 이슈에서 외형적 성장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로봇 관련주 오늘 혹은 이제 다음 주까지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단순 뭐 현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혹은 이제 무인 공장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슈들은 만발하고 있어서 이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잘 잡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좀 출시가 약간 미뤄지긴 했습니다. 8월 초중순에 이제 삼성전자의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로봇인 이제 잼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일단은 살짝 미뤄진 것 같습니다. 아직 별 기사가 나오지 않고는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호재는 만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자리에서 이제 가져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심주로는 로보로보와 인탑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은 다 워낙 이제 유명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로보스타로 저희 얘기 주셨는데 네, 로보스타로 로보스타죠. 말씀드리고 로보스타랑 인탑스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고 뭐 로보스타는 이제 관련해서 워낙 이제 기술적인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41선이 돌파가 된다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잼스 관련주로 조금 이제 하락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 목줄에서 잘 돌렸기 때문에 관련 로봇 관련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인 시세 분출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와 인탑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앞서 7가지만 브리핑을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빨리 끝나서 네. 오늘 진만 스픽을 좀 자세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만 그런가요? 쌤은 네. 부담이시겠지만 오늘은 금요일이니만큼 AS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진만 쌤과 나눴던 종목들 저희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저희 AS를 좀 해나갈게요. 5종목이나 주셨는데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네, 2차 전지 일단 소재 쪽으로 좀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LNF가 시세가 유일하게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LNF 자체에서 미국 쪽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깊기도 하고 또 되게 특이한 게 광물 자체를 이제 미국 쪽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변할 수 있는 만한 주요한 시점에서 좀 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의 성장세가 과연 어디까지 있을지 혹 에코프로비엠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가 굉장히 기추가 되기 때문에 이제 LNF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최근에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당일날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LNF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력, 대장의 품격은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LNF가 가장 앞서서 이제 좀 이제 매물대를 해치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힘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을 아직도 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높다고는 하지만 LNF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공매도 잔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카지노주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지노주들이 생각보다 흑자가 빠릿빠릿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도 이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아직도 이제 정말 성수기 구간은 진입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인 혹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으니까 느릴 수도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뭐 남았죠 이제? LX 세미콘. 네, 세미콘 어제 사실 밑꼬리가 많이 남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여나 어제 윗꼬리에 사신 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어제 뭐 질주를 했으면 좋겠지만 가장 이제 악성 매물대를 어제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급락했었을 때 그 매물대가 아직 남아 있었는데 그 매물대가 어제 윗꼬리를 남기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세미콘 9월 23일까지 재료가 있고 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가지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굳이 코스닥 150 편출 자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있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공매도 편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쇼커버가 될지 여부가 귀추가 되지만 아직 현재 구간은 현저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 저희에게 좀 필요한 종목들이었어요. 때마침 금요일에 이렇게 몰아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코멘트 오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번 주 내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어제도 또 큰 폭으로 밀리면서 하락률 거의 제일 큰 쪽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빠질 때 또 모아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회담을 하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도 채널을 좀 다각화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미국이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동맹국들한테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결론은 이제 뭐 투자는 투자대로 받고 이제 베니핏은 사실 한국에 어떤 게 떨어지는지는 저는 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난 이후에 들어가도 사실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개인 투자들이 선뜻 이제 싸다고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여유 있어서 이것도 질문 드릴래요. 오늘 블랙핑크 네. 신곡 나오잖아요. 엔터주 어찌 보시는지 엔터주 뷰를 진만쌤한테 들은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블랙핑크 앨범이 정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어제 확인을 했는데 정말 많이 팔렸고 150만 장 이제 아직 이제 예약 주문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좀 말씀드려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YG도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하이브 되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 이제 제 또래 약간 밑에서 이제 뉴진스라는 이제 그런 그쪽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근데 인기가 되게 많은 걸 실감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이브도 혹시나 그 이제 이전에 있었던 갭 부분을 메우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의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 YG 블랙핑크의 파워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도 현재 주가 만약에 밑에서 조금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조금 한 5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진스의 인기는 조금 실감을 하는 게 제 주변에 정말 아이돌들에 다들 관심이 없어요.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SNS 피드에 요즘에 뉴진스를 막 올리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아줌마들까지도 열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어찌됐건 하이브, YG엔터 이야기 덧붙여 주셨고요. 주말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십니까? 네, 내일 13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주제는 아직 오늘 장 끝나고 정할 거라서 일단은 이제 검은색 딱지로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키워드릴 거고 내일 13시에 방송을 진행하니까 매번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이제 많이들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지만 내일도 마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청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방송에서는 이렇게 순한 맛이신데 거기서 또 굉장히 카리스마를 엄청 뿜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